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월요병이 더 센 하루셨죠?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당정협의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고 청문회도 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당내 특위를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을 만났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대책특별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연결해서 오늘 가족들과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야당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노동당 대회 오늘로 개최 나흘째가 됐습니다. 폐막은 내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주목할 만한 발언들과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의 변화 오늘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야 3당이 원내대표당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은 한 목소리로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지각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움직임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용어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원구성 협상이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썼는데 자, 이 원구성 협상 뭘 하는 건가요? 보통 원구성 협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또 포괄적으로 말해서는 개원 협상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국회 운영에서 아주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국회 부의장 두 명의 네.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장단이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건 상임위원회입니다. 네. 모든 그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이제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앞서서 법률안이나 예산안, 뭐 청원, 결의안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위원회죠. 네.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국회는 전반기, 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네. 2년씩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을 상임위원장을 누가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것을 협상하는 것을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회법에 따르면은 뭐 의장단이나 아니면은 상임위원장 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아하. 투표로 가긴 하지만은 미리 사전에 3당이 네. 여야 정당이 협상을 해서 어느 상임위원회는 어느 당이 가져가고 또 국회의장은 부의장은 누가 가져가고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구성 협상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자,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이 국회의장 아까 부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장단. 자, 국회의장이 전체 국회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 20대 국회의장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지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 국회의장의 역할은 먼저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국회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 유지, 사무 감독 한마디로 말해서 입법부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국회 운영에서 선장과도 같이 전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지금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의전 서열 2위 입법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죠. 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한석 모자른 2당이지만은 새누리당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해야 네, 된다. 네. 뭐 그런 주장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20대 국회 전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으니까 네. 뭐 전반기는 A당이 맡으면은 아하. 하반기는 B당이 맡는다. 네. 이렇게 약속하면은 뭐 될 것 그러네요. 같은데 상식선에서는 네. 그런데 그런 합의까지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이 된다 그러면은 8선에서 서청원 의원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6선에서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의원 네. 이런 의원들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다들
과반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과반 득표를 해야지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열세는 국민의당, 아하. 국민의당이 어떤 그렇군요.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지금 관심인데요. 국민의당은 지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싸움인 것 같은데. 이게 국회의장 하면 우리가 3부 요인, 5부 요인 할 때 대통령에 이어서 서열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전 서열. 네. 자, 그런데요, 이 상임위원장 가운데서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양원제가 아니지만 흔히 상원 이렇게 부르는 위원회가 있던데 바로 이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 새누리당이 차지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느냐 이게 기싸움이 심하다면서요.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왜 상원이라고는 괜히 상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물론 법사위원회라는 것이 뭐 소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네. 법제처나 법원이나 감사원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네. 최종적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야지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에 상임위원회다. 그래서 흔히 그 국회 내의 상원격이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제1당이 차지하면은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차지하는 네.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19대 국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이었지만은 네. 법사위원장을 가졌죠. 그래서 국회 운영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 입장으로서 보면은 야당 의원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목리를 부리기 때문에 네.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었다. 이런 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20대 국회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맡느냐 이것이 양쪽에서 모두 가지려고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자리를 포기해서라도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 그것이 실리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7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 또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가지는 것은 욕심이죠. 네. 그거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결이 돼 있네요. 결국 이제 본회의로 가는 길목 이렇게 부르던데요. 자, 오늘 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 박지원 이 두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모임을 열었던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 무척 좋았습니다. 네. 보통 초록은 동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네. 두 당이 그 초록색 아니면 그 파란색 파란색? 계통의 상징색을 취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당 소속이었죠. 그랬죠. 그리고 정치적 지향점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같은 당에서 그 살을 맞대고 살았기 때문에 냄새까지도 다 안다. 아하. 이렇게 친근감을 네, 표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탐색전도 일부 좀 벌어졌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제1당이 베풀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네. 우상호 원내대표도 양보할 곳이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네. 화답을 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새누리당까지 합쳐서 3당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는 다 만났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3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네.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을 벌이는 것인데 대부분의 관측을 보니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군요. 뭐 국회 20대 국회 개원일이 6월 7일인데 네. 그 기한 내에 협상이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들 내놓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습니다. 세 명 다, 세 분 다 대화 정치, 타협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말하고 있으니까 네. 이번만큼은 첫 단추 잘 깨서 그래서 법정 기한인 6월 7일 네. 개원일을 맞추기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네. 싶습니다. 자, 위원님,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를 보면 여당은 여당끼리, 야당은 야당끼리 이렇게 앉아온 걸 많이 봤는데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섞어서 함께 앉도록 좌석 배치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말을 네, 꺼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뭐 다른 당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장 의석 배치는 국회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관행상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의장석을 기준으로 볼 때 네. 가운데에는 원내 제1당 지금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하는 네. 거죠. 그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차지하겠죠. 네. 그리고 원내 2당은 왼쪽에 앉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정당이 오른쪽, 가장 오른쪽은 국무위원석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
피하 구분이 적, 아군 구분이 명확해져서요. 네, 네. 본회의장이 명확히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여야 의원을 섞어서 앉게 하자. 네.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앉게 하자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또 아니면은 먼저 오는 수두로 네. 그냥 좌석 지정하지 말고 앉게 하자. 선착순으로. 뭐 그런 네.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보면은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지롱드당, 자코뱅당이라고 네, 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때가 국민공회 시절이었는데 그때 의장석 기준으로 볼 때 급진파인 자코뱅당을 중심으로 한 그 산악파가 왼쪽에 앉아서 네. 좌파, 좌익이라고 말이 그때 그렇군요.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건파 부르주아지인 지롱드당이 오른쪽에 네. 앉아서 우익,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도파인 네. 평원파가 앉아서 뭐 이렇게 거기서 유래가 됐다 그럽니다. 역사가 있었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